간만에 밖에 나가 술 한잔하고 밤 10시쯤에 집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우리 집 층을 누르고 막 엘리베이터가 닫히려는 순간. 잠깐만요. 저기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인지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냉동식품이며 아이들 과자, 생필품이 가득 차. 넘치기 일보 직전인걸 양손 가득 들고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났다. 같이 가요? 내 앞으로 힘차게 뛰어들어온 여자는 20대 중반의 아가씨처럼 보였다. 아저씨, 고마워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내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다. 처음 보는 분이시네.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지내봅시다. 7층이 눌러져 있는 걸 보더니. 어머, 우리 층에 사세요? 아, 며칠 전 앞집에 누가 이사 오는 것 같더니. 그럼 700이요? 네. 반가워요, 아가씨. 저는 앞집 701호예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수컷의 본능인지 나도 모르게 빛의 속도로 그녀를 위아래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키는 좀 작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얼굴 하나만큼은 꽤 귀염상이라 나쁘지 않은 걸. 40대 후반 부록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한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여자 생각이 최근 간절할 때라 나도 모르게 순간 묘한 생각을 하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음날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그녀를 만났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내놈 하나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고 나가자 나를 보고는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이쁜 아가씨. 또 보네요, 아저씨. 저 아가씨 아니에요. 애 엄마예요. 호호, 그래요. 저는 당연히 아가씨인 줄 알고 실례됐다면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예쁘다는 소리 언제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듣기 싫진 않네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 이혼하고 혼자 산지 3년째 된 돌싱남입니다. 저는 나이 한 먹을 줄 알았는데 악착같이 돈 버느라 앞만 보고 정신없이 내달렸더니 눈 깜짝할 사이란 말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인지 벌써 반백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한 달 전 새로 이사 온 애엄마가 급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저씨, 제 아들 내일 오전까지만 좀 맡아주세요. 횡설수설하며 울먹이는 게 무슨 일이 난 듯 싶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온천 다녀오시다가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차가 심하게 망가졌다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골절상, 어머니는 박상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며칠 지내시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며 전화가 왔는데 미안하지만 며칠 더 애를 봐주실 수 있겠냐고. 자기가 낮에는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할 거고 애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 오면 저녁 7시쯤 되니깐 그때부터 아침까지만 봐주면 될 것 같다는데 걱정 마요. 이웃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아저씨, 제가 이제껏 혼자 살아도 누구한테 신세 진 적이 없었는데 얼굴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저씨, 제가 신세 꼭 갚을게요. 그 일을 계기로 앞집 여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주말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직접 저녁밥도 차려주고 가끔 우리 집으로 찾아와 청소도 해주며 말이다. 아저씨, 저 남자한테 밥 차려준 건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내가 첫 남자라고?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애 아빠에 대해 물었다. 수진 씨, 근데 애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올해 29살의 미혼모였습니다. 20살 때 연애한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임신을 했기에 결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쪽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졌고 미혼모가 되었답니다. 남자가 왜 떠났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두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게 무서웠겠죠. 그녀는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나 싫다고 떠나겠다는 남자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집에서는 이제 21살 된 딸이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없이 애를 혼자 나 키우겠다고 하니 제정신이냐고 앞길이 구머니 같은데 너 인생 망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셨지만 그녀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서라도 아이는 지키겠노라며 혼자서 병원도 다니고 정부 지원도 알아보며 출산 준비를 했고 평생 미혼모로 살지언정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피워 결국 나이 21살에 애엄마가 되었어요. 만삭이 다 되어서야 엄마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아기 낳고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이제껏 키워 그놈이 벌써 8살이랍니다. 그녀가 차려준 묵은지 김치찜으로 저녁을 먹고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저씨, 저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신세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 꼭 갚아야 하거든요. 마침 TV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연인이 다정하게 영화 보는 장면이 나오길래 내가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느라 영화관에 가본 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마누라랑 이혼하고 이제 다 늙어 빠져서 함께 가줄 애인도 없는데 수진 씨가 같이 가줄래 그럼? 라고 말을 꺼냈더니 그녀도 애 낳고는 한 번도 못 가봤다면서 좋다고 한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심야 영화 보러 갈래? 이 시간 내요? 그녀는 토끼 눈을 하고 조금 놀라긴 했지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오늘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린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고 30분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녀가 한껏 차려입고 나왔다. 무릎까지 오는 엷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와, 너무 이쁘다 수진 씨. 아이 부끄럽게 아저씨 좀 과한 것 같아요. 수줍은 듯 살짝 홍조를 띠며 눈을 흘기는데 순수해 보이는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 이쁘게 보였다. 근데 남녀 사이가 참 무서운 게 매일같이 얼굴 보고 영화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일상을 함께 보내며 붙어 지내다 보니 20살이란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그녀도 나를 이성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난 20대 중반부터 현장 일을 내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우연찮게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동종업계에선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회사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일하는데 정신 팔려 가정을 소홀히 한 나머지 애가 둘씩이나 있는데도 마누라가 옛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나한테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아내를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간 둘 다 죽게 생겼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했죠. 20살이 어린 그녀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매일 그녀와 연락을 했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카톡을 주고받고 일부러 없던 고민도 만들어내. 술 한잔 하면서 위로해달라고 하고 그녀가 먼저 신세지고는 못 산다고 하길래 혼자 사는 호랍이 아저씨한테 주말마다 집밥을 차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영화도 같이 보고 점점 그녀와 함께하는 일상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저는 그녀의 생활에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녀에게 저의 연륜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동안 미혼모로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제가 항상 옆에 있어주니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길래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아 직설적으로 사귀자고 했죠.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까요? 자기라고 부를까요? 그날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녀의 웃는 모습만 보면 난 온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하늘이 저한테 내려주신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20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생겨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요즘 제 마음 같아서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것보다 그녀와 있는 게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내 말은 무엇이든지 순순히 들어주고 여자한테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 날 정도로 저한테 헌신적이죠. 사귄 지 벌써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동거를 하자고 할까, 결혼을 하자고 할까,
고민을 합니다.